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제가 4월달에 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그리고 제가 1급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 1급에 합격할 수 있었던 공부 팁, 과정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 혼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노머러스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첫 번째로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보통 한 2-3개월에 한 번씩 치르고요. 이번 제가 본 시험이 4월달이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시험을 치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제 기본과 심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를 비롯한 대학생 분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이런 시험을 보기 전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심화를 보셔야 돼요. 심화를 보셔야만이 그런 자격 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심화를 보셔야 하고요. 심화 시험 같은 경우는 총 5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50문제 중에 총 70점 이상을 맞는다 그러면 2급, 80점 이상을 맞는다 그러면 1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웬만한 공기업이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2급만 따면은 자격 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70점 이상만 맞으시면 됩니다. 노머러스 단기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 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공부한 것 같고 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한국사 관련 강의는 하나도 듣지 않았고 딱 책 한 권과 기출문제만 풀었어요. 공부한 책을 당연히 알려드려야겠죠? 네, 절대 PPL 아니고요. PPL이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런 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커스에서 나오는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2주 합격. 딱 봐도 이 놀부심보가 보이죠? 노머러스 이제부터는 제가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이 꼭 해야 할 팁이나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절대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외우는 것도 골라서 외우세요. 이거를 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외우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 시대이기 때문에 5000년이 넘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진짜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천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희는 골라서 외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공부하다 보면 의심이나 걱정이 들죠. 이거 안 외웠는데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50문제 중에 70점 이상만 맞으면 2급이라고. 2급만 합격 가면 사실 웬만한 자격 요건이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산을 해보면 50문제 중에 70점, 많으면 15문제, 그리고 안정적으로 13문제 이하로만 틀리면 붙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틀릴 거 틀리고 맞을 거 맞으면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득점이나 100점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으면 과감하게 외우지 않을 거는 버려야 돼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예로 진짜 이거 약간 부끄러운데 이거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험 볼 때 제가 시험을 볼 때조차 그 조선시대 왕 순서 있죠. 안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조선시대 왕 순서를 모르고 시험을 봤는데 1급에 합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머러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 정책, 인물 위주로 외우되 이 흐름만 알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대충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시대를 굵직굵직한 사건과 정책들로만 이렇게 표지판에 세우는 거예요. 그 시대 흐름의 사건, 정책, 인물 이렇게 배치시키면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지역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물에 대해서 답을 해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합격 70점 이상만 넘기면 된다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은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있었냐, 뭐 이 시대에 일어난 사건, 뭐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대의 흐름별로 사건, 정책, 인물 이렇게 외워라, 이런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노머러스. 네,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 이제 앞서 그 두 번째 꿀팁과 이어지는 건데요. 제가 시대 흐름별로 공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볼 때 시험지가 당연하겠지만,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 순서대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고대 시대, 그리고 5번부터 몇 번까지는 이제 뭐 삼국시대, 시대별로 흐름이 나오는데 만약에 헷갈릴 때가 있어. 고려하고 조선시대가 이게 조선시대 풍습인지 고려시대 풍습인지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건지 조선시대 때 쓰여진 책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문제 번호를 보세요. 한 30몇 번의 고려시대 문제가 나올 리는 없단 말이야. 시험 문제 보러 갔을 때, 시험 문제 풀 때. 이거는 제가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뭐 그래도 한 7회차, 8회차 정도 풀어봤는데 항상 그래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요 시대에 그 시대 흐름이 갑자기 바뀌진 않아. 막 타임머신을 타진 않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 지문, 오지선 5개 중에 한 3개 정도 날라가요. 보통 5개 중에 한두 개는 막 아예 시대가 다른 거를 껴놓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컷할 수가 있어요. 노머러스. 네 번째 꿀팁은 기출문제를 꼭 푸시라는 거예요.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서를 한 2번 정도는 훑으세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외우지 말라고, 외울 거 골라서 외우라고. 저희는 조금 이렇게 까다로운 소비자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골라서 외워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골라서 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전날에서 마지막 날은 기출문제를 뽑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한국사 능력 홈페이지 가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다 올려주시기 때문에 다 올려줘서 그냥 거기서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만 하시면 돼요. 프린트해서 풀면 되는데 저는 한 7, 8회차 정도를 프린트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뭐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기출문제를 풀자. 기출문제를 풀되 이제 여러 번의 이론서 읽기, 훑기는 필요하다. 이론설 훑고 기출문제 한번 풀고, 이론설 훑고 기출문제 한번 풀고, 이론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근데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되 한 회차 정도 남겨둬라. 자신의 진짜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머러스. 5번째 팁은 제가 어떻게 이 이론서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동그라미 친 거 보이죠? 다 외우진 않았어요.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도 그냥 대충 이렇게 기년설 뭐 이렇게 사건별로 외웠어요. 정말 사건별로 외웠고. 노머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꼭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기출문제 풀 때 꼭 한 문제 그 근처에 있는 시험을 기출문제 한 문제 마지막에 풀라 그랬잖아요. 근데 꼭 이번 시험은 그래야 되는 게, 저도 52의 시험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전에 풀었던 기출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라고 하기까지 모르지만 조금 올라갔어요. 좀 까다롭게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2회 시험을 꼭 풀어보고 가세요. 52회 정도의 난이도가 이제 쭉 나올 거라고 하기 때문에 53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꼭 그 전 시험, 제가 봤던 시험을 풀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처음 문제 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다 했고요.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팁은 아니지만 제 영상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도 꼭 단기간에 1급 혹은 2급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노머러스.